친한 친구들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두려움 반, 궁금증 반. 다 한번 까발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하실 때 지하철에서 오직 임산부석만이 비워져 있으면은 평소에 앉는 편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임산부나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앉을 때 좀 스스로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느끼는 정도로까지 인식이 있게 된다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저도 3학년인가 비슷한 수준인 것 같네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것 또한 누군가에겐 차별이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앉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보통 앞좌석에 자리가 있을 때 앉고 필요한 사람이 오면 양보해주는 게 당연한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 앉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두 분처럼 시선이 안 좋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약자를 위한 좌석이고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임산부보다는 당연히 강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앉으면 안 되겠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폭력인가요? 강자와 약자는 판사님께서 어떻게 구분하시는 편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아니 이걸 군제 물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고요. 저는 임산부가 아닌데요. 제가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임산부보다 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용하기도 쉽고, 또한 시선도 저는 그렇게 받는 편이 아니잖아요. 임산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임산부보다 강자겠죠?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되게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앉아있다가 임산부가 실제로 나타나면 양보해줄 의향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또 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지가 폭력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준이 부족하신다라고 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느껴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비장애인 혹은 노약자가 아닌 사람들 혹은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를 체감할 수 없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약자석을 비워두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한다.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문명사회인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산부석에 대한 논의만 좀 집중돼서 나오는 것 같아서 교통약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교통약자의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저의 입장이 편협하다면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딱 보기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교통약자의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싶어서 타는 사람들인데 굳이 교통약자와 비약자를 구분을 해야 되나요? 저는 교통약자를 정의하기가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신체를 기준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지하철을 탔을 때 물리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나 이 이용에 있어서 큰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사람들을 좀 넓은 의미에서 교통약자라고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약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모든 일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스키피님이 말씀하셨던 장기간 이용해서 힘든 것 혹은 이용에 불편 있는 사람들, 이 힘든다는 것과 불편하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거잖아요.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르고 이제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더 명확한 근거,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삼박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명령은 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 제가 3일 밤새 밤을 새우고 지하철을 탔는데 교통약자석 세 자리만 비어 있어요. 그럼 솔직히
해장구장 정도 가는데 거기 앉는 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앉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명령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타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만드는 게 저는 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예외를 하나 둘다 하시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럼 이틀 밤샌 사람은, 그러면 하루 밤샌 사람은 나 오늘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이런 식으로 틈도 없이 늘어나서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저도 동의합니다. 말달리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3일 밤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감수하고 앉으실 수 있다면 앉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보는 것까지 문제일까요? 보통 본인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되는 함정인 것 같은데요. 결국 어떤 제도나 시스템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합의,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교통약자석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정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때는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게 진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현 시대에 필요한 것, 특히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노약자도 워낙 많고 출생률은 워낙 낮아서 임산부를 위한 배려도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 정의롭다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복지제도에 따져야 되는 게 효율성이랑 공정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효율성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특히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과거에는 더 인식이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요한 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앉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지점입니다. 좀 힘들었어요. 일단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숨기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도 부족하다 그러고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못 끝내니까 그리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논지를 몰고 가시면서 저보고 이상한 쪽으로 논지를 몰고 가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좀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일단 평소라면 저한테 하지 않을 법한 말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공정하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라거나 근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라거나 평소였으면 돌려 얘기했을 것 같은데 훨씬 더 직설적으로 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는 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런 아바타나 목소리 없이 토론하는 자리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제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토론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이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조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의무나 강제로 지정을 해주는 것보다는 뭔가 사회적 합의나 그런 배려의 문화가 조성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제도부터 도입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는 살고 있는데 이걸 사실 입 밖으로 잘 내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끝나자마자 지금 당장 액면 까고 토론해보자. 얘기가 덜 끝났다. 이렇게 찝찝하게 끝내는 거 어딨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 지금 끝나고 가서 보면 살짝 어색할 것 같은데 근데 금방 또 우리는 가면을 잘 쓰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가면 쓰고 다시 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